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단 하루라도 아이의 눈에 세상을 담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갓 18, 20살도 안 된 아이가 앞을 평생 볼 수 없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가늠하기도 어렵겠죠. 한 소녀가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에 딱 한 번만 한국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에 가족은 모든 걸 멈추고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레이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가 도시에서 남편 마이클 그리고 딸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하루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에밀리를 수영장으로 데려다주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죠. 에밀리는 16살 유망한 수영 선수예요. 12살 때부터 주 대표로 활약해왔고 올림픽 꿈을 키우며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에밀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훈련이 끝나면 늘 흥분해서 엄마, 오늘 100m 자유형 기록이 0.3초나 단축됐어요. 라며 기쁘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동차에 타자마자 헤드폰을 끼고 창밖만 바라봐요. 말수도 줄었고 저와 대화할 때도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남편 마이클은 청소년기니까 그럴 수 있어. 압박감도 심하고 경쟁도 치열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아침 에밀리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할 때였어요. 문득 딸의 팔에 보라색 멍이 크게 들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본 것을 알아챈 에밀리는 재빨리 수영 재킷을 입으려고 했죠. 에밀리, 팔에 그 멍은 뭐니?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당황한 듯 아, 이거요? 턴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얘기했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턴할 때 부딪혔다고. 턴은 항상 완벽하게 했잖아. 코치가 뭐라고 하던? 다른 부상은 없어? 정말 그게 다야? 제가 계속 물어보자 에밀리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었어요. 엄마, 그냥 실수한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에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에밀리의 손목을 잡았어요. 에밀리, 엄마한테 말해줘. 뭔가 있는 거지? 요즘 코치가 너무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니? 그러자 에밀리는 제 손을 뿌리치고 늦었어요. 데이브 코치가 기다려요. 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이 일을 털어놨어요. 마이클, 에밀리 팔에 큰 멍이 들었더라고. 턴하다 부딪혔다고 하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수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에밀리가 큰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 아마 압박감 때문에 예민해져 있을 거야. 너무 다그치면 반발할 수 있으니 좀 지켜보자. 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의 방으로 가서 노크했어요.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뻔하죠. 요즘 틈만 나면 케이팝 듣는다고 이어폰을 끼고 있을 테니까요.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에밀리,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어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에밀리는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이어폰을 뺐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훈련은 어땠어? 요즘 정말 괜찮은 거야? 제가 물었고 에밀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에밀리가 쉬는 날이라며 함께 쇼핑몰에 가자고 했어요. 딸이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 건 오랜만이라 저는 정말 기뻤죠. 더운 날씨라 에밀리는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쇼핑몰 분수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팔을 뻗는 순간 또 다른 멍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팔꿈치 근처였죠. 에밀리, 이건 또 뭐야? 저번에 팔에 멍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엄마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는 재빨리 팔을 내리며 눈길을 피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제발 말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수영장에서 누가 널 괴롭히는 거야? 아니면 코치가 너무 심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 순간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쇼핑몰 한가운데서 딸이 흐느끼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죠. 엄마, 사실은 제가 앞이 잘 안 보여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야가 자꾸 흐려지고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수영할 때 방향을 잘못 잡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뭐라고?
앞이 안 보인다고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그랬는데 훈련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자주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올림픽 꿈을 포기해야 하나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이클에게 전화했죠. 남편은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었지만 상황을 듣자마자 동료에게 수술을 넘기고 곧바로 병원 안과로 오라고 했어요. 마이클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이미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걱정이 느껴졌어요. 안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선생님, 부인분. 에밀리에게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황반변성 증상이 보입니다. 보통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에밀리같이 젊은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진행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고요. 치료 방법은요? 회복될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오른쪽 눈의 시력은 많이 손상됐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의사실을 나오는 순간 딸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수영을 계속할 수 없겠죠? 마이클은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며 지금은 내 건강이 우선이야. 수영은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말했지만 에밀리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담도 받았죠. 하지만 답은 모두 비슷했어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침울해졌고 저희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에밀리가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른쪽 눈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수영장에서 자꾸 부딪힐 때 왜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마이클은 저희를 보며 레이첼, 에밀리,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직 희망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아빠,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과 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TV를 끄고 에밀리에게 집중했어요.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에밀리, 마이클이 말했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에밀리는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했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라는 말은 딸이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이클도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죠. 물론이지, 에밀리. 한국에 갈 거야. 꼭 데려갈게.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고 저도 프리랜서 프로젝트들을 모두 미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에밀리가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들을 모두 적어 일정을 짰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희망과 행복한 추억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에밀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K-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한글을 직접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아, 한강도 가보고 싶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에밀리의 이런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한국어 책을 펼쳐들고 기본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를 계속 반복하며 웃었죠. 저희도 함께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여행이 딸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에밀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에 감탄했죠. 와, 정말 와버렸어. 믿을 수 없어요.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 에밀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수화물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공항 로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괜찮아?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안 보여요. 왼쪽 눈도 거의 안 보여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이클이 재빨리 에밀리를 부축했어요. 에밀리, 진정해.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공항 한가운데서 우리 딸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낯선 나라에 막 도착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에밀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항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어로 물었죠. 마이클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딸이 시력 문제가 있어요. 희귀 질환인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것 같아요. 의료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항 직원은 즉시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고 몇 분 후에 의료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에밀리를 간단히 검사한 후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한국 공항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저희 가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제 품에 안겨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제발. 난 아직 한국을 보고 싶어요. 한강도 보고 싶고 경복궁도 가보고 싶어요. 제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볼 수 있을 거야. 에밀리, 포기하지 마. 꼭 같이 볼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에밀리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대응해 여러 검사를 시작했죠. 저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이클은 미국 동료 의사들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저는 에밀리의 의료 기록을 정리했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미국에서 왔다고요? 수영 선수인 따님을 위해? 의사가 영어로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우연히 저희 병원에 오셨네요. 제가 안과 전문이거든요.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간호사가 상담실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젊은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에밀리의 눈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따님의 상태는 급성 망막색소 변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혈관성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수영 선수라 수압과 염소에 자주 노출된 것 그리고 장시간 비행 후 기압 변화가 급격한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저희 병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희귀 케이스를 연구해왔습니다. 두 눈 모두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은 미세 혈관 수술이 필요하고 왼쪽 눈은 레이저 신경 시술을 통해 시신경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시술 모두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마이클은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시술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시겠어요? 저희는 즉시 동의했고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다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수영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회복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에밀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을 거야, 에밀리. 곧 다시 수영장에서 너의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마이클이 말했어요. 사랑해, 에밀리. 너는 항상 우리의 자랑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에밀리가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이클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훔쳤죠. 제발 우리 딸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이 보호자 대기실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거기서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죠. 마이클은 레이첼, 에밀리는 강한 아이야. 이겨낼 거야. 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저희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수시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곤 했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안 돼. 에밀리는 분명 잘 될 거야. 우리 딸은 강한 아이니까. 마이클은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지켜봤지만 자신의 딸이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레이첼, 이 병원은 정말 최고 수준이야. 내가 동료들에게 물어봤는데 여기 안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래. 그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한 노부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작은 아기를 안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가 각자의 걱정과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에밀리에게만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에밀리가 다시 볼 수 있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맞아. 지금은 에밀리의 건강만 생각하자. 시술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저희 마음속엔 조심스러운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을 때 저희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었지만 마스크 때문에 알 수 없었죠. 2시술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오른쪽 눈의 미세 혈관 수술은 예상보다 잘 진행됐고 왼쪽 눈의 신경 시술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2주간의 회복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몇 가지 추가 치료도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긴장이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계속 감사 인사를 반복했어요. 마이클은 김 교수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지만 에밀리는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수영 선수다 보니 체력이 좋아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에밀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곧 딸을 볼 수 있었어요. 양쪽 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에밀리의 모습은 마음 아팠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고 안정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한국까지 오게 된 여정, 공항에서의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기적처럼 만난 김 교수까지.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레이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에밀리는 다시 볼 수 있을 거고, 어쩌면 다시 수영도 할 수 있을지 몰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니 에밀리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맺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11시경 에밀리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즉시 병상으로 달려갔어요. 여기 있어, 에밀리. 엄마가 바로 여기 있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에밀리는 천천히 눈을 뜨려고 했지만 양쪽 눈을 감싼 붕대 때문에 그저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어요. 소독약과 병원 특유의 냄새가 가득한 병실에서 에밀리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시술은 잘 된 거예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정말 잘 됐어, 에밀리. 김 교수님이 2시술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 이제 회복 기간만 잘 지나면 돼. 제가 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다가와 에밀리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약 2주 정도야, 에밀리. 그동안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지금은 쉬어야 해. 에밀리는 작게 끄덕이며 다시 잠에 빠져든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 저는 병실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딸을 지켜봤어요. 미국에서의 일상, 에밀리의 수영 훈련, 우리의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김 교수님이 내일 아침 일찍 오신대요. 붕대를 조금 풀고 초기 반응을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랄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희는 번갈아가며 에밀리 곁을 지켰어요. 낯선 나라의 병실에서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죠. 그 순간 에밀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시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다시는 수영을 못하게 되면.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에밀리,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도 곁에 있잖아. 우리 모두 널 위해 여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좋아질 거야. 울면 지금 좋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 단단하게 먹자. 제가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마이클도 다가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밀리, 아빠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게. 수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용기를 내. 우리 챔피언. 에밀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후 첫 주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에밀리는 대부분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저희는 교대로 딸 곁을 지켰죠. 마이클은 에밀리가 깰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미국 수영팀 소식이나 올림픽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가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의사로서 그는 에밀리의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더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교수는 매일 아침 일찍 회진을 오셨어요. 붓기가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고 있습니다. 시신경의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좋은 신호입니다. 라는 말씀에 저희는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매일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죠. 저는 종종 에밀리 곁에 앉아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물었어요. 많이 불편하니? 뭐 필요한 것 있어?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어 주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저희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수술 후 7일째 되는 날, 김 교수가 에밀리의 양쪽 눈붕대를 푸는 시간이 왔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마이클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에밀리도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에밀리,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빛이 보이면 말해주세요. 김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에밀리는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보여요. 정말 보여요. 전보다 훨씬 잘 보여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딸을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이클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에밀리를 품에 안았죠. 우리 에밀리, 정말 대단해. 우리 챔피언이야. 에밀리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다니 눈앞이 너무 선명해요. 김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네요. 특히 미세 혈관 수술을 받은 오른쪽 눈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밀리의 시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어요. 김 교수는 퇴원 전날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에밀리의 시력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려면 정기적인 검진과 특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수영을 재개하기 전에 최소 3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자주 한국에 올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정말로 한강도 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마이클은 딸을 꼭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할 때마다 한국에 데려올게.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밀리의 눈빛에서 다시 희망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잠든 후 마이클과 저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서울의 밝은 불빛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죠. 마이클, 우리가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밀리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 게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레이첼. 미국에서 그 많은 병원을 다녀봐도 희망을 찾지 못했는데 에밀리가 좋아하던 나라에서 오히려 기적을 만난 거야. 마치 에밀리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수영 선수로서의 꿈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이 3개월 후면 가벼운 수영 훈련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희망에 차서 말했어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리의 의지를 생각하면 아마 더 빨리 회복할지도 몰라. 그 아이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 에밀리의 시력이 날마다 좋아지면서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어요. 김 교수는 에밀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적어도 3주는 더 한국에 머물며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했고, 저희는 이 기회를 에밀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색깔이 이렇게 생생한지 몰랐어요. 에밀리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행복하게 말했을 때 저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이클도 딸의 환한 표정을 보며 우리 에밀리 웃는 모습을 드디어 다시 보게 되다니 라며 기뻐했어요. 퇴원 후 첫 나들이로 저희는 한강공원을 선택했어요. 에밀리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던 한강을 실제로 보게 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자전거 빌려서 한강 따라 달려볼까요? 저는 아직 직접 타면 안 되니까 아빠 뒤에 탈게요. 에밀리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의사가 에밀리에게 아직 격한 운동은 금지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마이클이 자전거를 빌렸어요. 마이클이 앞에 타고 에밀리는 뒷자리에 앉았죠. 저는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에밀리, 어때? 바람이 시원하지? 마이클이 페달을 밟으며 물었어요. 정말 최고예요, 아빠. 풍경이 너무 예뻐요.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한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한참을 달린 후
저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은 것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엄마, 여기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여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피크닉 즐기는 연인들, 모두 여유로워 보여요.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평화롭구나. 캘리포니아 해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마이클도 한강의 풍경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에밀리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아빠, 만약 제가 시력을 잃었다면 정말 수영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 질문에 저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죠. 글쎄, 힘들었겠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었을 거야. 시각장애인 수영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 파라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 눈이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시력이든 뭐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이클과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이 힘든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에밀리, 드라마에서 늘 보고 싶어 했던 한복 입어볼래? 제가 물었더니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당연히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인사동 근처에 있는 한복 체험관에 들어가자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에밀리는 하늘색 바탕에 연분홍 꽃무늬가 수놓인 한복을 골랐죠. 갈아입고 나왔을 때 저희 부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머리에 꽂은 전통 장신구와 함께 에밀리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에밀리, 정말 아름답다. 마치 한국 공주님 같아. 제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마이클도 카메라를 들고 계속 사진을 찍으며 우리 딸, 이러다 한국 연예기획사에서 스카웃 당하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던졌어요. 에밀리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 앞에서 한복의 아름다운 선을 감상했어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수영복만 입다가 이런 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특별한 기분이에요. 저희는 또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에밀리는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연신 감탄했죠. 스마트폰으로 쉬지 않고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이 이 사진 보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에 정말 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점심때가 되자 저희는 인근 시장으로 가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에밀리는 빨간 떡볶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이거 드라마에서 본 그 음식이에요. 진짜 매워 보이는데. 먹어봐도 될까요?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한국에 왔는데 떡볶이를 안 먹어볼 수는 없지. 나도 한번 도전해볼게.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니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우와, 정말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곧 저희 셋은 떡볶이, 어묵, 순대까지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에밀리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에 감탄했어요. 엄마, 이게 다 서울이에요. 엄청 넓고 화려하네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에밀리의 눈에도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 전망대에 섰을 때 에밀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눈도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볼 수 있게 되고 사실 여기서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여기 살고 싶을 정도로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뭐든 지원할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마이클도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국에 올 수 있어. 대학도 여기서 다닐 수 있고 훈련도 여기서 할 수 있어. 김 교수님도 계속 너를 지켜봐 주실 테니까.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정말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요. 여기서 수영도 계속하고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남산타워의 찬란한 불빛 아래서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호텔 로비에 앉아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영화 같은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에밀리가 시력을 잃어가던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시술과 회복, 그리고 지금 딸의 밝게 빛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이클, 우리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레이첼.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에밀리는 시력도 꿈도 잃었을 거야.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나 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오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더 넓은 세상과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저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에밀리. 우리는 꼭 다시 올 거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리고 1년 후, 저희 딸 에밀리는 정말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에 수영 특기생으로 입학했고, 김 교수님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시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왼쪽 눈에는 특수 렌즈를 항상 착용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 대학 수영팀의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저희를 도와주신 한국의 의료진과 따뜻한 분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밀리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